있는 것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A벽, 만약 A벽이 없다면 A가 보는 기둥의 중심선에 따른 것입니다. 중심선. 이렇게 A벽이 두께가 A벽 두께가 40cm다. 그러면 40cm의 가운데가 20cm 들어가겠죠.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틈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A벽이 없다면 A가 보는 기둥의 지름이 40cm다. 그러면 그 반지름이 20cm겠죠. 그것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틈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옵니다. 바닥 면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을 보면 1. 바닥 면적 원칙으로 각층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획의 중심선, 이렇게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외해가 나 있죠. 기억. 만약 벽이라든가 구획이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어떻게 계산하냐?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 후퇴한 선, 이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틈으로 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동그라미 1번의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 보시면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에 바로 몇 미터를 고반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하는가? 1.5m를 자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됐죠.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노대란 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물 2층 이상의 층을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A벽이라 합시다. 칠판이 건축물의 A벽에 저 안쪽에 있고 이때 A벽에서 보통 2층이라든가 3층 이상의 층에다가 한 2m 이상 돌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게 A벽입니다. A벽. A벽인데 A벽에서 한 이렇게 2m 정도 돌출시켰어요. 뺐단 말이에요. 뺐어. 빼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뭐 에어컨도 설치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여기다 출입문 만들었다면 출입문 이렇게 나가도록 출입문 만들어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노대라고 노대. 뭐란다? 노대.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 노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자가 이슬로예요. 이슬이 오면 고스란히 여기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대라고 그래요. 노자 뭐라고요? 이슬로. 이슬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대라고 하는데 노출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럴 때 이 노대 여기 봐봐요. 이건 이제 노대라고 하는데 이 노대의 전체 면적 봐보세요. 노대의 전체 면적이 여기가 20m 정도 A벽하고 접하고 있고 여기는 2m. 그랬을 때 노대 전체 면적은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2m 곱하기 20m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사각형 면적이 2m 곱하기 20m니까 얼마다고요? 40제곱미터가 되죠. 이때 이 40제곱미터라고는 노대 전체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 이걸 바닥 면적에 다 집어넣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바닥 면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노대 전체 면적에서 이걸 빼자는 겁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거 나머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만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자. 노대 면적은 이것만 바닥 보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뭘 빼냐? 여기 봐봐요. 뭘 빼느냐? 노대 전체 면적에서 뭘 빼냐? 이거 빼자는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노대가 A벽하고 접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중 어디가 가장 길어요? 20m죠. 노대가 A벽하고 접하고 있는 길이 중 가장 긴 길이 20m. 20m에다가 몇 미터를 곱해주자? 1.5m. 이걸 곱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빼자. 그러면 이건 얼마냐? 30.5가 돼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까 전체 면적이 아까 40이었죠? 40에서 30.5 빼면 얼마 남아요? 10.5 남죠. 이것만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거 중요표에서 알아주시고 넘어가요. 나머지 이제 쉬워요. 나머지 쭉 읽고 가면 되거든. 자, 2번에 기억 봐봐. 2번에 기억 보면 필로티라는 것은 기둥 세워가지고 바로 A벽 별로 붙이지 않고 만든 공간. 그래서 공중 통행 공간으로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 세울 때에 1층에 기둥만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사람의 통행으로 쓰고 있다든가 공중 통행관 사람 왔다 갔다 한다. 공중 통행관 아니면 자동차 전용 공간 주차 전용 공간 그리고 바로 차량 통행 우리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쓰고 있다면 여기 이 필로티 구조 부분인 이 부분은 건축물 바닥 면적을 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로티 구조 부분이 공중 통행으로 쓰고 있다. 아니면 자동차 주차 전용으로 쓰고 있다. 아니면 그 자동차 통행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을 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이 필로티 부분이 또 공동택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공동택,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이런데 1층에 바로 필로티 구조물이 설치되었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을 할 때 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승강기탑. 우리 옥상 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거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들이 차지할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니은 보면 마지막에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418페이지 보고 계시죠? 418페이지 니은. 승강기탑도 마지막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니은. 계단탑도 장식탑도 역시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다락이 중요해요. 다락의 층고가 층높이인데요.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것은 마지막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중요표 나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락이 있고요. 다락의 면적이 50제곱미터다. 여기 보세요. 다락의 면적 50제곱미터. 그리고 이 층높이, 층고라고 하는데 다락의 층높이가 바로 1.5m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1층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 바닥 면적도 100, 3층도 100.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을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라고. 보고 나서. 여기 봐봐. 연면적 뜻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바닥 면적 아까 10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300은 나왔어. 근데 이 다락의 면적 50m를 바닥 면적으로 보면은 이 건축물 연면적은 350이 되고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300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다락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층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층고가 결정해요. 층고가 결정하는데 이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평지봉 아래에 있을 때 1.5m를 초과했다. 뭐 1.6m다. 1.7m다. 그러면 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으로 봐요. 몇 미터가 기준이 된다고? 1.5m 이 수치 암기해야 돼. 평지붕일 때 그래. 먼저 볼 때게요. 평지붕일 때 이렇게 봐봐. 평지붕일 때는 그렇고 경사지붕일 때는 달라요. 이렇게 이 부분을 경사지붕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 다락.
여기 봐봐요. 여기 그냥 100점부터 이것도 100점부터 바닥 면적이 1층, 2층, 3층 다 100점부터 돼 있어요. 바닥 면적. 다락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점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 면적 다락 면적이 50점부터예요. 이때 다락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느냐 안 되냐는 이 다락의 층고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층고가 경사지붕일 때는 1.8m 이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락 면적은 바닥면을 보지 않아요. 이해되죠? 얼마를 초과할 때만 바닥면을 보냐? 1.8m 초과할 때. 이 수치 암기해야 돼. 중요해. 자, 그거 중요해 놓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이 건축물의 외부라든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이 차지하는 외부 내부에 따라 중금이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굴뚝은 바닥면을 보지 않습니다. 더스트는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아파트 복도 쪽에다 만들고 있는 더스트슈. 그 과거는 더스트슈트가 만들어졌는데 요즘엔 1층에 쓰레기가 고이면 위생상 안 좋고 전염병 확산돼서 지금 없애버리고 봉쇄해놨습니다만은 설비 덕트는 수도, 가스, 관들이 통과하는 그 통로를 설비 덕트라고 그래요. 그런 공간은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옥상 동남치고 옥외 동남치고 지하 동남치예요.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옥내에 물탱크가 있다면 그것은 산입합니다. 니은 지금 니은의 내치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공동체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노트,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을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비읍 하나 보세요. 비읍. 비읍 보시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A백에 부가의 마감재를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A백에다 이렇게 마감재를 붙였다면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키읔을 하나 보세요. 키읔.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은 꼭 읽어두시고 연면적 아까 했으니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한 거 용적률 산역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지주 PP가 있다는 거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마지막 피난 안전구역 또 마지막 대표용화 그따 줄 것이고 지주 PP 제 뭐뭐 제한다? 지주 PP 제 그 다음에 5번 건축 높이는 지표로부터 상단을 높여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420페이지 바로 반자 높이 읽어두세요. 반자 높이는 천장 높이로 하는데 방어 바닥면부터 반자가를 한다. 이 정도만. 층고는 꼭 봐주셔야 돼요. 층고는 우리말로 층높이를 하는데요. 이 방어 바닥 구조체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이면까지 높여한다. 이렇게 봐보세요. 이 건물주택의 방어 바닥 구조체를 똑같이 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때 이걸 방어 바닥 구조체랍니다. 이때 이 층고 높이라는 것은 이 방어 바닥 구조체 이면에서 2층 바닥 구조체 이면까지 아래면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 반자 높이라는 것을 보세요. 여기다 방바닥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천장을 넣죠. 그때 이 반자 높이, 천장 높이는 방어 바닥부터 반자까지 높이 한다. 이게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길이가 층고가 훨씬 길겠죠. 그 다음에 6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층수 산정입니다.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본가? 4m. 그리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치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꼭 아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입니다. 아까 했죠. 중요해요. 그리고 승강기타, 계단타, 망로, 장기타, 옥타 이런 것들을 옥상부로 하는데 옥상으로서 그 수평 토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때는 옥상 부분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지만 주택법상 바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6분의 1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 특히 지하층은 건축물로 청소할 때 산집하지 않는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그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A쪽에 동그란 1번, 2번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21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건축물이 나오죠. 이 건축물의 뜻은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가볍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이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냐? 지붕.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지하에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도 공연장도 점포차고 창고도 건축물이다. 이런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번 중요해요.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5개가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 1쪽부터 끝쪽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하고 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 인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플랫폼,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단설, 고속도로 통행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창고 중 마지막에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그 다음에 하천법들은 하천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문조작시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중요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공작물, 지붕이 없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스템의 공작물은 축조할 때 신고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신고 대상 관련해서 박스 안에 옹벽과 담장, 강고탑, 강판, 이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옹벽과 담장은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해야 되는가? 2m. 옹벽, 담장은 두 자니까 2m. 강고탑, 강고판은 3m 아니라 4m를 넘을 때만.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이렇게 오태양이시여 암기하세요. 오태양이시여.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넘어오셔서 423페 보시면 대지 나오죠. 대지를 보시면 대지 자 1번 의의를 좀 봐주세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라는 게 뭐냐?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터를 말한다. 즉 한 필지, 우리 지족도라든가 임야도 보면 한 필지 경계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외회적으로 이 가로 2번, 3번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들은 바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1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가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있다 이걸 체크해 두십시오. 이때 가로에 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박스와 같이 6가지가 있죠. 6가지 경우는 바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줄 수 있는 경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도라든가 임야들을 보면 각각의 필지 경계가 딱딱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 또 이렇게 국어가 있다. 국어. 자, 그런데 이때 이 한 필지가 곧 이게 프로 한 필지라고 한 필지. 뭐라고 한다고요? 한 필지. 그래 이렇게 지적도에 딱 표시되어 있는 이 하나의 땅덩어리를 한 필지 이렇게 하죠. 그래 여기 보세요.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 우리가 건물 질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 질 때는 한 필지를 가지고 보통 이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적용해서 집 짓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 이해돼요? 이게 한 필지를. 그러면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되죠. 근데 건축법상에서는요. 이렇게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로서 인정되는데 외적으로 두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지적도상 이렇게 도면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 보니까 이것도 A 거고 A 거에 보니까 이렇게 A 거, A 거. 땅은 두 필지. 몇 필 있다고요? 두 필지인데 여기다 이렇게 A가 건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면 여기 봐봐요. 이 땅하고 이 땅을 그냥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있게 되는 두 필지를 건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만약 500제곱미터다. 이게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 면적은 1500이 되어서 1500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두 필지를 합해서 건축상 하나의 대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이 1번에 나옵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해서 하나의 건축법상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저 밑에 보면 4번 봐봐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가 부대 봉시를 건설하는 경우 건축하는 경우 여기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이거 없다 생각하고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여기 땅을 싹 사들여 버렸어. 싹 사들여 버렸어요. 일대 여기를 통째로 사들여 버렸어. 여기 보세요. 여기를 통째로 싹 사들여 가지고 여러 필지 있는데 국어까지 싹 사들여 가지고 바로 뭐 건설회사에 여기다 1000세대 아파트를 지겠다라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주택 부대 봉수를 여기다 넣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왔어. 그러면 이걸 하나의 주택단위로 봐요. 주택법에서 이걸 하나의 주택단위라고 그래. 여기 봐봐. 하나의 주택단위인데 건축법에서는 이걸 싹 합해서 그냥 하나의 대지 면적으로 봐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 싹 해가지고 건폐율 용률 정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도시 군객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예컨대 여기다 폐기물 처서 예컨대 아까 이거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 봐봐요. 폐기물 처서를 여기가 없다 생각. 여기다 폐기물 처서를 여기다 설치하겠다라고 도시 군가를 딱 결정을 했어. 그래서 폐기물 처서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게 네 필지에 걸쳤죠? 그때 네 필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도로 집회 건축하는 건축물 이것은 지하상가 건축물이에요. 이 지하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딱 결정했는데 여러 필지에 걸쳤어. 그때 그 지자체장이 그런 부지다라고 인정하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해진 토지는 수필지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건축상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허가 떨어지고 나서 공사 들어가게 되고 공사 끝나면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는 둘이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갔어. 허가를 받아갈 때는 두 필지 뭐 세 필지였는데 아직 합병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는 합치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그냥 하나의 대로 인정해서 건축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로. 그때 다만 그 각 필지의 소재는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땅하고 이 땅이 바로 A 거예요. A 거. A 건데 A가 여기다 이거 1000제곱미터 이거 1500제곱미터인데 아직 건축화를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두 필지로서 합병 절차는 안 걸쳤어. 그러나 저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두 필지를 합치겠습니다라고
조건 허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여기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합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소유자가 같을 때 한해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하면 두 필지 면적을 싹 합해가지고 대지 면적을 바로 확 잡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를 하나 대로 인정하면 1500이 되고, 만약 한 필지만 하나의 대로 인정하고 별도의 그 필지로서 별도의 대로 인정하면 이 대지 면적은 2500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두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하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 면적을 얼마로 인정받느냐? 2500을 인정받아가지고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폐료 최단도가 50%다. 그러면 2500의 절반은 얼마예요? 1255. 그래요? 좋아. 이 1250의 건축 면적을 잡아서 크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근데 하나의 대로 인정 못 받으면 각각의 필지마다 하나의 대지가 되어서 아무리 크게 A가 여기다 건물을 크게 짓고 싶어도 건폐료 50%다. 그러면 여기다 한 동 칠 때 750짜리 하나. 그렇죠? 여기도 500점짜리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하나의 대로 인정 못 받으면. 그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가 같다면? 소유자가 같다면. 뭐가 같다면? 소유자가 같다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다음에 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을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쌓이면 2번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화 학습 때. 2번이 중요하지만 이번 코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중요편이었어요. 다음에 여러분 좀 공부가 되면 그때 설명하겠어요. 지금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이거예요.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는데 이게 여기 봐봐요. 이게 한 필지인데 이게 1만 제곱미터예요. 1만 제곱미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1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1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농지를 샀어. 농지를 사가지고 이거 한 필지인데 여기 농지 중 일부만 측량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허가 받았는데 이 면적이 바로 500제곱미터 500. 허가 받은 부분이 500이면 이것만 하나의 대로 인정해서 500제곱미터 대비 건폐 용률 정해서 여기다 건물 지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번 보면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바로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5개 나오는데 3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나오는데 그중에 2번 봐봐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용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받은 부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 아까 봐보세요.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의 대지는 곧 한 필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조로 한 필지가 이렇게 크지만 여러분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증 부담을 내야 돼요. 농지보증 부담을 그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30% 내야 돼. 1제곱미터가 개별 공시 지가 10만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3만 원을 내야 돼요. 30%가 그거거든. 그래 농지 전용할 때 그런 농지보증 부담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전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들면 전용할 필요 없어. 그냥 일부만 딱 측량해서 이것만 농지용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허가 내줘요. 허가 받아서 여기다 건물 지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서 그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봐보세요. 이게 산지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게 산 다 전용할 때 산재랍상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 돼. 대체 산림 조성비 돈 엄청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돈 내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다 전용할 필요 없다. 산 봐봐요. 이러면 산 하나 사가지고 산 입구했다. 이 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그것만 측량해가지고 여기다 좀 산지용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면 허가 내줘요. 그래서 허가 받았던 부분이 500이다. 그러면 500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또 이것도 봐봐요. 예컨대 여러분이 농지를 샀어. 여기 봐보세요. 농지인데 여기 봐봐요. 농지인데 두 필지 농지 샀어. 여기 전이고 답이에요. 면적은 다 합해서 1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건물을 지려고 할 때에 이 정도 500을 잡았는데 두 필지 걸쳤어. 두 필지 걸쳐가지고 일부만 농정 허가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필지부가 됐든 두 필지부가 됐든 농정 허가받았던 부분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일부만 하나의 대로 해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봐두냐. 42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죠. 찾았나요? 적용 대상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팠죠. 팠어요? 안 팠어요? 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스는 지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손도 지난 코스에 봤고 427페이지 건축 용도 분류도 지난 코스에서 자세히 봤으니까 통과하고 쭉 넘어갑니다. 체크가 됐죠?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뭘 보냐면은 435페이지 이 시설군의 분류가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자, 그게 이제 용도 변경 파트인데 이게 올해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용도 변경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좀 체크해 보겠는데 자, 435페이지 표 위에 있죠. 시설군 세부용도 그 위에다가 한 말 써놓으세요. 그 표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표예요. 그래,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데 용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시설군이 9개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그럴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그리고 이렇게 9개 시설군인데 밑에 있는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축물 대장 기계상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 이 9개의 시설군이 있는데요. 9개의 시설군. 이 건축물 용도는 우리 건축법령에서 29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29가지. 몇 개요? 29가지. 그 유사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구조 이상한 그 유사한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9가지 용도의 그 시설관에서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서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군자, 무리군자거든요. 이때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개의 세부 용도군의 짝지가 나오죠. 이 표를 암기해야 용도 변경의 문제라면 풀 수 있어요. 9개의 시설군은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이고요. 밑에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이 되겠는데 위에 있는 시설일수록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는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적고요. 같은 시설이 있으면 위험성 정도가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것 중요해요. 위에 있으면 위험성 정도가 큰 거니까요. 9가지 시설군은 두 문자 따서 기억하십시오.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이거 했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어요. 그래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해당 용도가 뭐가 있냐. 이것도 짝짓기해서 암기해야 돼.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자, 산, 운창, 공이, 참여장, 그 다음에 전방발, 문문, 종이간, 그 다음에 영, 판,
운수 다 제2종 근생종 다종 생활설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격요 노 수 야 근근 1종 2종 2종 중 다중 생활설 올라갔죠. 이쪽 하나. 자,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그 다음에 그동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시성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도 변경은 문제 나올 때 손댈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어. 그래 이 표를 암기하시고 뭐 머리자 따서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이때 산업등 시설군의 운은 운수 시설이고 영업등 시설군의 운은 운동세다. 이거 좀 주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등 시설군의 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이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근데 문화 집회석으로 나오는 이 위는 위락설입니다. 위락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여기 자는 자동 여기는 자원 순환 관리설이고 여기는 자동차 관리설이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좀 잘 받으시고 이걸 좀 외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때 봐봐요. 이렇게 위험성이 적은 하위설군을 상위설군으로 용도변한다.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허가받을까 신고할까? 아니 신고하면 틀리고 뭐라고? 허가. 이렇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올라가면 뭐다고요? 허가.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 큰 쪽으로 바꿀 때는 허가받으라 규정합니다. 위험성 큰 것을 위험성이 작은 쪽으로 바꿀 때는 신고하면 돼. 신고. 이걸 먼저 딱 아셔야 돼. 알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 같은 시설원에서 용도변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그리고 이 용도변경권은 허가를 받든 신고라든 다 누가 처리하냐? 관할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만 이 건을 처리해 줍니다. 자치구, 구청장. 여기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네들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사할 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소유 이용 상태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누가 기재해서 보관하냐면은 이네들이 행정관청이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하고 있는 친구가 이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네들한테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받고 신고할 거 신고하고 또 건축물 대장상 변경상 기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이것도 중요해. 누가 일 처리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용도변경하는데 무슨 특별시한테 허가받는다 뭐 광역시한테 허가받는다 도시한테 뭐 승인받는다 이거 다 틀린 소리예요. 이네들이 다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애당초 신축했는데 이 신축했던 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잖아요. 사용승인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게 될 때 이게 숙박설로 만들어졌다. 숙박설이. 그래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거든. 소유자는 뭐 갑이다. 지금 용도는 뭐 숙박설이다. 이렇게 다 기재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고 있다가 장사 안 되니까 이 숙박설을 위락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때 위락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요. 바로 여기 봐보세요. 아까 숙박설 했던 것을 여기 봐보세요. 여기 숙박시설 했던 것을 위락설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받아야 될까? 허가 받아야 돼. 이거 아셔야 돼. 그래 위락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구나 이렇게. 이때 허가 받을 때 그 건축물 소유자하고는 이네들한테 가서 허가 받지 다른 사람한테 갖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위락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또 안 되겠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용도를 다시 그리고 말이죠 이때 이네들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이네들이 허가 내준 대로 건축물 대장을 지네들이 스스로 변경 기재해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주인 갑은 이 건축물 대장상 기지사항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어. 알아서 얘네들이 변경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받아서 이용했던 일학스를 장사 안 돼가지고 이걸 이제 정결설로 변경하고 싶다. 정결설. 그러면 어떻게 된가 봅시다. 아까 일학스를 정결설로 변경하네요. 그러면 같은 실성으로 해당하니까 여기 봐봐요. 일학스를 정결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을까 신고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건축물 대장상 지금 일학설로 기재되어 있을 건데 정결설로 변경 기재서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정결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스님이 됐든 이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그러면 이거 운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정교시설을 다시 이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수련시설로. 뭔 수로? 수련시설 이렇게 정교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될까? 내려가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이해되죠? 신고를 하면 얘네들한테 하고 신고증 내주면 지네들이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 기재하니까 건물주인 값은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를 잘 알아두시고 그게 435페이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2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거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1번까지 말씀드렸죠. 넘어가셔서 저기 5번을 하나 보죠. 5번. 건축법을 준용해서 다음의 경우는 건축법 용도 변경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서 1. 허가 신고 대상 경우로서 용도 변경을 보는 바다면 잡기가 100종부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고 용도 변경했던 허가받아서 용도 변경했던 용도 변경했던 바닥면 잡기가 1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 사용승인. 그 말이에요. 다만 용도 변경하는 보름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써버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밑에다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고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봐봐요. 신고 마치고 아니면 허가받아서 용도변경 했는데 그 바닥면 잡기가 1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받아라 했는데 외해가 있어. 이때 100종부터 이상은 이상인데 그 대송공사가 수반되지 않았어. 대송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면적이 500종부터 미만밖에 안 된다. 그때는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이거예요. 허가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허가 대상은 좀 위험성이 낮은 것을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변경할 때 허가받도록 했었죠. 그래서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야 허가 대상일 때 한해서만 그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에 따른 설계를 건축사가 해줘야 돼. 설계하는 건축물로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따 축봐. 건축물로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따 축시고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한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1번 하나 읽어두세요. 가로 6번에 1번 보면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는, 여기 보세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1층은 전체를 1종 근린생활소 넣겠습니다. 2층은 뭐 교육시설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용도 두 개성을 복합적으로 쓰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 건축주는 건축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하라든가 건축시설하다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다 그렇게 복수 용도로 쓰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자, 그 437페이지 2번
도로 예정지 나와 있죠. 도로 예정지. 자,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지금 행정관청에서 국토교통정보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가로 입안해가지고 여기 기반시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로 예정지라 하잖아요. 도로 예정지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 땅 주인일 때 무엇을 설치할 수 있냐? 거기다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못 받아서 허가 받으면. 그것도 써놔요. 마지막 썼죠. 도시 군객 시설로 예정된 도로 예정지에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있는데 못 받으면 된다고요? 허가 받으면. 있다가 중요해.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있다. 있는데 못 받으면 된다고요? 허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허가 요건은요. 거기다 써놔. 449페이지 참조. 440 거기다 써놔. 449페이지 참조. 그래 449쪽 한번 볼래요? 449쪽. 449쪽 보면 가선축물해 가지고 허가 대상 가선축물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이 도시 군객시설 그 예정지가 있다면 가선축물을 건축할 때에 허가 받으면 돼.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박스 안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대요. 4층 이상이면 안 돼.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봐봐. 특 시장수 구청장은 해당 가선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라. 해당하면 허가 내지 말고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라 이렇게 됐거든. 4층 이상이면 허가 내주지 마라. 그 말은 4층 이해 미만일 때만 내주라. 3층 이하만 내준 거예요. 3층 이하. 몇 층 이하만 된다고요? 3층 이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구조라든가 전치관, 설치 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범위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 내지 말고 따르면 내주라. 어떻게 하면 되냐? 1. 철근 콘크리터, 철근 콘크리터가 아닐 것. 그러면 허가 내줘요. 전치관은 3년이니까 이게 중요해. 전치관은 3년이는데 그 사업이 시행될 거는 연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하지 않을 것. 공동택, 판매설, 운수를 이런 걸 만들지 말고 분양 목적으로 하지 말 것.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3층 하면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전치관은 원칙 3년인데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될 거는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봐두세요. 그리고 이 전치관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전치관 연장할 수 있는데 451페이지 보면 바로 가선천으로 전치관 연장해서 연장 통지를 해줘야 너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해라라고 그 허가 됐던 턱 시장수 구청장이 전치관 만료 30분 가지고 그 가선 건축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연장하고 싶으면 가로 2번을 건너가서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전치관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서 되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이 정도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438페이지 438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건축 절차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잠시 쉬었다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